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작년에 북한이 만든 조선 지도를 보니까 남쪽 지역을 한국이라고 표기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엔 한국이란 말만 해도 잡아가더니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확 바뀌어도 됩니까? 그러면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다고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줘야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다 죽었겠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에서 회색으로 표기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6,024달러를 넘었고 올해는 37,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 된 것입니다. 37,000달러는 이미 우리가 2021년에 달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환율 등의 문제로 36,000달러로 돌아간 것뿐이고, 이런 속도면 몇 년 안에는 4만 달러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은 올 한 해 그 나라의 국민 총생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액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수십 개가 있지만 대개 소국입니다. 이런 나라는 국력은 높지 못하니 강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순위를 따지면 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위입니다. 서방에서 7대 주요 선진국이라고 모아놓은 G7이란 나라 중에서 일본이나 캐나다는 순위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한국은 200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고 2014년에 3만 달러를 넘은 데 이어 2030년 전에는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쑥쑥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달러 약간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2016년 경에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800달러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집계한 곳이 국제통화기금인데 북한의 경우 정확한 경제 지표를 절대 알 수 없어 그야말로 추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추산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통계에 넣어도 뒤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숫자상으론 한국의 30분의 1 수준인데 이것도 엄청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000달러는커녕 300달러만 돼도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통계를 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나 베트남 수준으로 사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북한 수준으로 산다고 하면 버럭 화를 낼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베트남은 먹을 게 풍족하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집도 많고 적어도 오토바이라도 한 대씩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같은 수준이겠습니까? 정말 반세기 만에 남북의 경제 격차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졌습니다. 물론 국민소득이 곧 그 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던 1953년에 남쪽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7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70년 말에 무려 550배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에도 국민소득이 76달러로 세계 최빈국에 속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170달러, 타이는 220달러, 그리고 북한도 135달러였습니다. 아시아 웬만한 나라는 한국보다 다 잘 살았던 것이죠. 196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베트남전 참전 7개국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아시아 2위 경제 강국이던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자 미국 장관보다 더 작은 방을 주어 홀대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국민소득은 130달러였고 필리핀은 29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가 끝난 1979년에는 처지가 역전돼 한국은 1,647달러, 필리핀은 643달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온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경제를 일떠세웠고 지금은 필리핀에서 여자들이 시집 오지 못해서 난리치는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만 달러 돌파한 뒤로 10년 넘게 3만 달러를 넘지 못해
한때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끝끝내 3만 달러도 이뤄냈습니다. 4만 달러도 그렇게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28개인데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가 다수고 이런 나라는 강국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도 3만 달러 넘는 나라 정도가 경제력과 인구를 동시에 갖춘 강국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에서 6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은 모두 제국주의를 해봤던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식민지 처지에서 제국주의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유일무이한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제외한 국방력 순위에서도 세계 6위를 차지해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냥 자화자찬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계 중에 여권 파워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여권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냐는 것을 조사한 것인데 한국은 지난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95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싱가포르가 1위, 193개국을 자유 방문할 수 있는 한국이 2위입니다. 이건 한국이 잘 사니 외국 가도 도망쳐서 그 나라에 숨어 살 일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 사람은 그냥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여권만 들고 마음대로 와도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 가난한 나라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가 점점 엄격해집니다. 북한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달랑 9개 뿐이라 여권 파워 지수가 최하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꼽으면 쿡 제도, 도미니카, 감비아, 가이아나, 아이티, 키르기스탄, 미크로네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처음 들어봤죠? 여긴 북한 외교관들도 거의 갈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북한에 비자 없이 갈 만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힘은 바로 이런 데서 표현이 됩니다. 지금 김정은처럼 핵무기나 만들었다고 혼자 자랑한다고 해서 세계가 북한을 강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핵무기가 있어도 세계는 북한을 거지 국가로 봅니다. 핵무기 흔들어 봐야 일전 한 푼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제재를 받아 더 빈국으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남쪽은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강국이 됐고 북쪽은 손가락 쫄쫄 빨면서도 쓰지도 못하고 화만 부를 핵무기나 자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자기들이 강성대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한국은 괴뢰 식민지라 비난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북한이라도 이건 참 역대급 사기가 아닐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오래오래 세계 역사책에는 북한과 한국의 사례가 계속 오르내릴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차이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